안녕하세요. 저는 일 많고 탈 많은 6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 나이도 벌써 70에 가까워져 가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 생각했는데도 죽는 그날까지 조용할 수가 없는지 정말 기막힌 일을 겪어지 뭐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TV에서만 보고 듣던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꽤 큰 충격을 받기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꼭 화를 피하시기를 바랄게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별한 남편 대신 혼자 고생하며 키운 저희 유일한 가족이자 제 편이었죠. 남편 잃은 여자들 인생이 다들 그렇듯이 저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아들 일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애지중지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역시 잘 시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괜히 욕심도 부리게 되었네요. 아들을 너무 아끼던 저는 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대신 해결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나이 먹은 자식에게 너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행동으로는 실천되지 않는 것이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독립시켰다고 생각하면서도 다 큰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곤 했죠. 그래서 아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걱정하고 나섰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지금에서야 자식 일에 너무 나섰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뭐라도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 일에 괜히 나서고 끼어들곤 했었죠. 원래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에서 연인이 된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였어요. 둘이 연애를 할 적부터 저도 자주 봐왔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며느리와 금세 가까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로 보는 것과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고 같은 여자 입장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가 되니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라며 자식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팔이 내 아들 쪽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의 본능이었나 봅니다. 친구 사이였던 만큼 잘 지내는 듯 했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결혼 생활이 3년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였던 만큼 워낙 티격태격 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지내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까지 야, 너 하면서 싸우는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해서 며느리를 야단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야가 뭐니? 니들이 친구로 오래 지냈었다고 해도 부부간에 서로 존중을 할 줄 알아야지. 심지어 내 앞에서 그러는 걸 보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인지 걱정스럽구나. 며느리는 실수였다며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전부터 며느리가 아들에게 적지 않게 함부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런 며느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적에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 해도 결혼하면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철없이 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대해도 괜찮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희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 소식이 쉽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워낙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다 말하던 아들 때문에 섣불리 캐묻지도 못했던 저는 도통 들리지 않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며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를 붙잡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남의 자식인 며느리보다야 내 자식인 아들이 편해야 맞지만 이상하게 그런 문제는 자꾸 며느리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잘못인 것을 지금이야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정도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 끓는 아이들 심정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임신 닥달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었네요. 예, 너희들 아직 아이 생각 없는 거니? 니들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임신 소식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말도 없어. 진혁이한테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하고 내가 니들 임신 소식 기다리다 갔다가 먼저 따눠버리겠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아직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니. 너희들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너 설마 불임인지 그런 거 아니지?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임신이 잘 안 되네요. 병원에서도 노력해보자 하시니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제서야 아이들이 손 놓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에 괜한 높아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애들을 위한답시고 임신에 좋다는 약도 찌어다 주고 며느리 불러서 이거저거 시켜보고 자꾸만 야단을 벌였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관심이 달갑지 않은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제가 권한 것들을 꺼려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에 아이들을 자꾸 다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아이들은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서로 예민해지며 전에 없이 자꾸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저 때문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마 둘 사이에도 제가 모르는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과 자주 보거나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기에 아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아들 내외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제 앞에서는 숨기려는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저도 눈치가 없지는 않았기에 둘 사이가 이전과 다르다는 건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별거를 한다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혜정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지낼 곳 구할 때까지 잠시 엄마 집에서 좀 지낼게요. 뭐? 별거라니. 니들 이러다가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싸웠다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니? 설마 혜정이가 너 쫓아낸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둘 문제예요. 요즘 서로 예민해져서 자꾸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 좀 갖자고 했고 그래서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엄마 혹시나 또 혜정이한테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아셨죠? 아유, 정말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못 살겠다. 쫓겨났는지 지발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짐을 싸들고 나온 아들을 보고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이 이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인 건지 자식도 없는 마당에 갈라지는 건 금방이란 생각이 들어 저는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를 찾아가 따져 물었던 그날 며느리인 저를 보고 처음으로 화를 내며 지긋지긋하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니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이렇게 궁지로 모셔야 성이 풀리세요. 이러시면 저 정말 찬혁이랑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지금 남편 쫓아내고 잘했다는 거야? 어머니는 저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제 탓이라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매번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만 약 먹어라, 운동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 둘 다 모르고 둘 다 힘든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는 거 보면 저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살갑지는 않았어도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며느리도 감정이 많이 격해졌는지 지게 난리를 치고는 결국 저를 문전박대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모진 말까지 듣고 쫓겨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상황인지라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며느리를 찾아갔던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앞이라고 대놓고 탓은 하지 못해도 결국 그 일로 제게 감정이 있었는지 저더러 앞으로는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이들 이혼의 하나쯤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 했지만 이혼 뒤로는 재혼 생각도 없이 평생 혼자 살겠다 말하는 아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말에도 자식 걱정이 먼저였던 저는 아들이 그대로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 죽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겠다는 아들을 보고 자꾸 사람을 만나보라 떠밀고 여기저기서 소개받아 선자리도 만들어 오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괜찮다며 난리를 쳤지만 자기도 정말 혼자 죽을 생각은 아니었던지 이혼하고 2년쯤 뒤에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해볼까 생각해요. 그동안 선도 싫다, 연애도 싫다며 혼자 늙어 죽겠다던 아들이 재혼 얘기를 꺼내니 갑작스러운 아들의 재혼 소식에 저는 쌍수를 들고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며 누구라도 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어요. 자기 가게 꾸리면서 경제력도 나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우리 아들과 달리 결혼 한 번 하지 않은 노처녀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죠. 그 덕에 그쪽 집에서는 이혼한 남자한테 자식 보낸다고 말이 많았지만 저는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새 며느리에게 잘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이 재혼이라 그런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치겠다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기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야 한 번이라도 해봤으니 결혼식에 욕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며느리는 초혼인데 신부 입장에서 결혼식 한번 못하는 게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괜찮다며 우리 아들과 제 입장을 먼저 살피는 그 아이가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를 기다리는 제 속을 어찌 알고는 하루빨리 예쁜 손주를 안겨주겠다고 말해주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아들의 이혼으로 속상했던 마음을 그제서야 다독일 수 있었어요. 자식을 한번 이혼시킨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다행히 이런 좋은 새며느리를 얻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싹싹하고 착한 새며느리에게 고마웠던 저는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챙겨준답시고 나섰다가 괜히 또 옛날 그런 꼴을 볼까 걱정도 했고 그래서 해줄 게 없던 저는 맞벌이하는 애들 편하라고 반찬이나마 챙겨주는 게 다였어요. 그날도 새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오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잔뜩 해놓고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을 하며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반찬을 챙겨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먹을 반찬은 김치 하나에 나물 몇 개면 되는데 애들 챙겨주겠다고 반찬을 하려면 까다로운 입맛부터 구성까지 신경 써서 맞출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매번 아들 며느리 먹을 반찬 챙기다 보면 그것도 여간 고생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더 늙기 전에 뭐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고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마저도 시집살이라며 반찬 가지러 시댁에 오기도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있으니 그래도 군말 없이 반찬을 가져가는 새 며느리에게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이혼 이후로 기죽어 있던 저는 아들이나 새 며느리에게 괜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 했고 며느리에게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괜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반찬 핑계로라도 한 번씩 며느리를 보는 것이 좋아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제 스스로 그 고생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해주고도 눈치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식들 눈치 보는 건가 싶기는 했어도 저도 지은 죄가 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오느라 고생했지. 차는 안 막혔니?
내가 차라도 있었으면 직접 가져다 주고 하면 좋을 텐데 매번 너더러 직접 오라 그래서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매번 반찬 얻어먹는 주제에 직접 가지러 오는 게 맞죠. 어머니가 미안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늘 감사한걸요. 그렇게라도 말해주니 내가 고맙지. 아, 이번에는 정인이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했다. 저번에 보니까 명태도 잘 먹는다 싶어서 넉넉히 했어. 찬혁에게는 생선 같은 거 잘 안 먹어서 걔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너 먹으라고 한 거니까 정인아 다 먹어라. 어머, 정말요? 저 명태 정말 좋아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어머니가 한 번 해주신 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는데. 그랬어?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어떻게 그래요. 명태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어머니 괜히 고생시킬까봐 걱정스러워서요. 얻어먹는 입장에 아무거나 해주셔도 감지덕지 하죠. 근데 미리 알고 챙겨주셨다니 너무 감동해요 어머니. 아이고, 아무리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도 너 좋아하는 거면 내가 시간 내서라도 해줘야지. 나야말로 네가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뒤에서는 뭐라 생각하지 몰라도 앞에서는 늘 그렇게 애교 있고 살갑게 굴어주는 새 며느리 덕분에 저는 그 아이만 보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 일 때문인지 제가 너무 간섭하거나 시어머니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저는 며느리 앞에서 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곤 했어요. 그래서 늘 말을 아끼면서도 먼저 다정하게 굴어주는 새 며느리 앞에서는 저도 괜히 마음이 풀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반찬을 챙기러 온 며느리를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 괜히 붙잡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옆집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집에 있어? 나 지금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언니랑 차 한잔 할까 싶어서 왔지. 손님 누군데? 나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나 몰래 남자라도 숨겨놨어? 남자는 무슨, 얘는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인사 좀 시켜주면 되지. 누구나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와 있어. 반찬 가져간다고 왔거든. 언니 며느리? 새 며느리 봤다 그러더니 그 며느리? 아니, 그럼 나를 불렀어야지. 나도 언니 새 며느리 얼굴 좀 보자. 대체 왜 자꾸 숨기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애가 불편할까봐 그랬지.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어 저를 자주 찾아오던 옆집 동생이 그날도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탓에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며느리가 있었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기도 하고 괜히 새 며느리 앞에서 전 며느리 얘기를 꺼낼까 걱정되기도 했던 저는 며느리에게 이웃동생을 소개하기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며느리가 와 있으니 안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전에도 저희 아들이 재혼을 하겠다는 소식에 새 며느리를 궁금해하던 그 이웃동생이 새 며느리를 보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아휴, 나중에 오라니까 정말. 갑자기 손님 왔다고 소개시키면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여기 언니 집 아니야? 며느리가 불편한 게 뭐가 있어? 언니 집에 손님이 온 걸 왜 며느리가 불편해? 가뜩이나 결혼식도 안 해서 주변에 제대로 인사도 못 시켰는데 갑자기 내 손님이라고 인사하라 그러면 얘가 불편하지 당연히. 그냥 반찬 가지러 온 건데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 그러면 걔는 거절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겠냐고.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키고 하면 욕먹어. 너는 딸 있는 애가 그런 것도 모르니? 아이고 언니야, 어? 시어머니라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뭐 언니는 며느리 눈치 너무 보더라. 나도 딸이 있어서 며느리 입장이 더 가깝지만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불편하겠어. 언니처럼 그렇게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있다고. 불편하다 싶으면 그런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냥 인사만 하고 할게. 저는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 꺼려하는데도 딸 자식만 있는 그 동생은 제가 며느리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 말하더군요.
그 말에 또 괜히 신경 쓰이던 저는 마지못해 그 동생을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럼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인사만 해. 알겠지? 아유, 그럼 내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또 그래. 그냥 얼굴만 보자는 거야. 저는 동생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새 며느리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화장실에 있다가 막 나온 며느리는 그런 제 이웃 동생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우리 옆집 사는 친구인데 인사해라. 나랑 차 마시러 왔다는데 잠깐 같이 있어도 괜찮지? 그럼요. 저는 당연히 괜찮죠.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 얘기하시고 계세요. 제가 차 준비해 올게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싹싹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는 자기가 차를 준비해 오겠다며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괜한 걱정을 사서해나 싶기도 하고 지인 앞에서 싹싹한 며느리 모습에 괜히 체면이 서기도 했죠. 이웃 동생 앞에서 괜히 눈치 보는 시어머니처럼 보였던 것을 만회하려 했던 저는 그참에 저도 예쁜 새며느리 자랑을 좀 해보려 했죠. 우리 며느리 어때? 싹싹하고 예쁘지? 내가 며느리 걱정해서 괜히 그런 거지. 우리 며느리는 참 잘해. 매번 반찬 감사하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그 맛에 내가 자꾸 챙겨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며느리를 본 그 동생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언니 며느리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응? 네가 쟤를 어디서 봐? 여기 살지도 않는데. 아니, 얼굴이 너무 낯익은데? 둘이 볼 일이 어디 있다고 봤다는 거야. 어디 닮은 사람을 착각했겠지. 아닌데, 내가 정말 봤는데. 근데 이상하긴 하다. 혹시 언니 며느리도 재혼이야? 무슨 소리야. 쟤는 완전 아가씨야. 일하느라 바빠서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을 뿐이야. 초혼인데도 이혼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처음 봤을 제 며느리를 두고 어디서 본 것 같다느니 재혼은 아니냐느니 물어보는 그 이웃 동생이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내가 괜히 며느리 자랑을 해서 고가워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괜히 며느리 앞에서까지 실수를 할까봐 얼마나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던지 말이에요. 너 그런 소리 하려고 들어왔어? 내가 이럴까봐 이따 오라고 한 거 아니야. 너 혹여나 우리 며느리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집에 가. 아우, 알았어, 그래. 내가 잠깐 착각했나봐. 응, 실수 안 할게. 가라는데도 뭐 그리 좋다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지. 제가 면박을 주는데도 그 동생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있으려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주방에서 차를 내왔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 같이 차를 마셨죠. 같이 있는 내내 생글생글 웃으며 말도 잘하는 며느리 덕분인지 그 동생도 좀 전에 이상한 소리는 집어넣고 웬일로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말이 많고 푼수 같은 성격이라 혹시나 며느리 앞에서 실수라도 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웠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바쁜 며느리를 오래 붙잡을 수 없다 싶어서 저는 며느리를 금방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마자 아까부터 남의 며느리 얼굴을 뚫어져라 보기만 하던 그 동생이 또 이상한 헛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니 며느리 진짜 좋은 맞아? 자식 없는 거 맞대? 나 언니 며느리 배불러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아가씨라니까 얘네도 무슨 소리야. 배가 부르기는 뭘 불러. 언제 불러 있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네가 우리 애를 어디서 볼 일이 있다고 그래. 걔는 자기 일 하기만 바쁜 애인데. 아니야, 언니. 나 진짜 언니 며느리 배불러서 만삭된 걸 봤다니까?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애 낳은 거 알지? 그때 우리 딸이랑 같이 병원 다니다가 봤었어. 확실하다니까. 뭐?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봤다고? 배불러 다니는 여자들이야 다 비슷하게 생겼지. 지금 당장 길에 나가봐도 우리 며느리 같이 생긴 사람 둘은 더 있겠다.
너는 왜 괜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언니, 내가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기억이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그냥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손등에 있는 점까지 똑같아. 네가 눈썰미가 아무리 좋아봤자 너나 나나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해? 네가 잘못 봤겠지. 손등에 점 좀 있다고 다 우리 며느리야? 너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본 걸 가지고 그게 우리 며느리인지 어떻게 확신을 하니? 아우 답답하네. 진짜 맞다니까 그러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봤었다니까. 우리 딸이랑 예정일도 비슷해서 기억을 해요. 에휴, 그 병원 다니면서 나랑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 언니 며느리가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애를 낳았으면 그 애는 어디 있는데? 네가 잘못 본 게 맞다니까 그러네. 저는 그 동생의 말에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도 몇 년이나 지난 과거의 기억을 믿기보다는 제가 보고 들은 실제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저를 속였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니니까 너네 행여라도 그런 소리 더 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언니 제발 내 말 좀 믿어. 내가 뭐하러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지어서 하겠어. 이게 진짜 해도 괜히 나만 욕먹을 수 있는 건데 안 그래? 근데 내가 알고도 언니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알고 들인 거면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시킨 거면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아무튼 언니 며느리가 애를 낳은 거 확실해. 그가 어디 갔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면 빨리 갈라서라고 해. 괜히 뒤숭숭한 사람 집에 들여서 패가 망신하지 말고.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였지만 차마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좋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지어서 할 필요도 없었고 저도 그 동생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는 알고 있었기에 그 동생의 말이 틀렸다고 쉽게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차마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찝찝한 것을 묻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겠다 싶었네요. 결국 혼자서 위장병이 날 정도로 고민을 하던 저는 그 동생의 말에 진위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직 확인도 안 된 일을 아들에게 덥석 알릴 수도 없고 저 혼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돈을 써서 사람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변 지인 중에 그런 곳을 아는 사람이 있다기에 저는 이번에도 지인의 도움으로 며느리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 작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결심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이혼에 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었기에 그 뒤로 늘 죄스럽고 조심스러웠던 제가 어렵게 성장시킨 아들의 재혼을 제 스스로 파탄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지만 아니라면 이번에도 제가 또 괜히 아들 부부의 일에 과한 간섭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도 내색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사람을 붙여서 알아본 며느리의 실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웃 동생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더군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처녀라고 말했던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를 낳은 것도 맞았죠. 그럼 그 애가 이제 겨우 3살쯤 되었을 텐데 저나 저희 아들은 며느리의 자식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도 재혼이었으니 결혼 전적이 있다고 흠잡힐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얘가 어쩌자고 이걸 속였을지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죠.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더 알아본 결과 새 며느리의 결혼이 이번이 2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새 며느리에게는 저희 아들 말고 남편이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과 낳은 아이들은 무려 3이었습니다. 그동안 처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무려 3번의 이혼 전적과 3번의 출산 경력이 있었다니 저는 충격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잘 챙기지도 않고 방치했던 탓에
전 남편과들도 문제도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자기 잘못이 더 큰데도 남편 책임이라며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려두고 이혼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그 전 남편들은 지금도 모두들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혼을 당한 그 전 남편들이나 기억도 제대로 없을 나이에 자기 친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가여웠네요. 그리고 제 아들 역시 그 꼴이 될 뻔했다는 것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웃 동생이 봤던 것이 진짜였다니. 저는 잠시나마 며느리를 믿고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내 입으로 어떻게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을 기만한 그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진실을 밝히기 두렵다고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은 제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제 얘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혜정이랑 이혼한 일에 엄마 책임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부부의 문제겠지만 그 사이에 엄마가 괜히 끼어들어서 저랑 혜정이가 멀어진 이유도 있다고요. 저도 다 큰 자식이 괜히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엄마 이러시는 거 정말 스트레스예요. 언제든 제가 하루빨리 재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쉽게 믿지 못할 거 나도 안다. 나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 그 동생이 정의를 어디서 봤다 그러는데도 미친 소리라 그러면서 욕을 했지. 근데 혹시나 싶어서 사람들이 붙여봤더니 바로 드러나잖니. 그걸 알고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말을 안 하겠냐고. 나라고 네가 잘 사는 게 싫어서 이러겠니? 나도 내 책임 알고 그래서 더 잘 살았으면 싶었다. 괜히 시어머니 짓 한다고 욕먹기 싫어서 더 조심스럽게 했어. 근데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내 말 못 믿겠지만 믿어야 한다. 진짜 아니라면 엄마가 사과할 테니까 엄마 한 번만 믿어봐. 어? 아들은 역시나 이혼에 있어서 제 원망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이번에도 제가 괜한 아들 일에 참견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아들에게 꼭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제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며느리의 신분증을 들고 몰래 서류를 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본 아들은 그제서야 며느리가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는 그 충격이 적지 않았던지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 모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이해하기 힘들었던지 이미 새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알았다며 진실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글쎄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 아니냐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네요. 그 와중에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 버린 며느리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난 저는 뻔뻔한 며느리와 거짓말쟁이 사돈을 잡으러 사돈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만 잘 살면 될 거라는 생각에 상견례 날 이후로 만나본 적 없던 사돈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안내에 사돈댁으로 찾아간 저는 자기 딸의 뒤로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사돈에게 울부짖으며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가 있다뇨. 이혼 전적이 3번이나 되다뇨. 어떻게 그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어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아니,
우리 애가 결혼했던 거 맞긴 한데 어차피 그 애들은 애들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애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자식들 대신 키워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박서방도 재혼인데 우리 딸이라고 재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딸이 처녀가 아니라서 이자서 싫다 이거예요. 뭐예요? 댁내 아들도 자식만 없다지 이혼남이면서 내가 언제 처녀라서 좋다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한 게 문제 아니에요. 알고 한 거랑 모르고 한 거랑 같아요. 결혼시킬 때는 여태 결혼 한 번 안 해본 촌이라고 얼마나 내세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재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책을 잡더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여태 내가 며느리 얼마나 신경 쓰고 챙겼는데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키운다고 그 자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러더니 애를 셋이나 낳은 걸 숨겨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떼팽하려고? 아유, 아직 벌어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이리 난리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난리야? 뭐 이제 와서 그 일로 사과라도 받고 싶다 이거야? 이 사람이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둘이 살림을 안 차렸어? 사실혼 관계면서 뭐가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아무튼 우린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고 끝냅시다. 당신도 아들 그런 꼴 당했다는 거 괜히 여기저기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 엄마의 그 딸인 건지 자기 딸 자식의 만행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는 사돈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말대로 아직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인지라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나마 혼인신고 전이라 다행이라 해야 할 정도였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의 말을 믿지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둘 사이의 자식을 보고서야 이혼을 당할 뻔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겨우 위안 삼으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이웃 동생 덕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동생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는 푼수의 오지랖이 심하다 생각했지만 저는 그 오지랖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아마 저도 앞으로는 남의 말에 함부로 들려듣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들은 또 한 번의 이별로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헤어졌을 때 정도는 아닌지 그때보다는 꽤 좋아 보여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나마 여행할 수 있었을 수 있던 게 전처 때문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들이 그 즈음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헤어져 보니 서로의 소중함을 알겠던 건지 우리 아들의 소식에 전 며느리가 아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걱정하래가 왜 이혼을 하겠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두 아이들은 예전 친구 사이 때처럼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종종 만나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제게 재결합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혜정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우리도 정말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이번에는 엄마도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전철을 만나게 되었다는 아들의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내심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헤어져도 별 수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별 희한한 며느리를 보고 나니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저랑 싸우게 됐었던 며느리지만 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배우고 느낀 만큼 더 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로 조심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며느리와 큰 문제 없고 아들과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문제였기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나니 관계 회복이 쉬웠던 모양이에요. 저도 인제 와서 손주 욕심 부릴 것도 아니고 잊지도 않은 손주 걱정할 바에는 내 아들 인생이라도 행복했으면 싶은 바람에
아이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고 관여한 일도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만 행복하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겠다 싶네요. 그럼 얘기 들으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들 안녕하시고 평안하세요.